안녕하세요. 입시닥터 전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닥터 전사부의 진행을 맡게 된 2학년 이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에 꼭 해야 할 5가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고1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이고 어떻게 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부터는 자신의 이제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하고 또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해야만 하거든요.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선 첫 번째는 내 성적 파악하기입니다. 저희들이 성적을 다 파악했는데 무엇을 더 파악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2차 지필평가 결과 내가 무슨 과목이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내 등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들은 아직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1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평균 몇 점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평균 몇 점인 건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몇 등급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성적 통지표를 이제 방학식 날 나눠주시니까요.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로스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학교는 미로스쿨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미로스쿨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과목이 몇 등급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평균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만 해서 얼마인지 아니면 문과라면 국영수사, 이과라면 국영수과의 등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하셔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될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학교 원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내가 어떤 대학에 원서를 넣을지 고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 해당 대학의 내신 환산점이 내가 몇 점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점수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의 환산점을 각각 우리가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요. 우리 성일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신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담임선생님들께서 내신닷컴에 단체 가입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들이 내신닷컴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들의 내신을 그 해당 대학의 환산점으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내가 어느 대학에 도전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점수로는 어디까지 진학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바로 대학 입시 요강 파악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입시를 지도하다 보면요, 자신의 성적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신의 성적보다 너무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우리가 내신만 많이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면접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요. 또한 내신에서도 국영수사만 반영하느냐, 국영수과만 반영하느냐, 아니면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느냐, 은미체도 반영하느냐, 이게 모든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도요, 지금부터 물론 2년 뒤에 보는 입시에서는 조금 다르게 요강이 바뀔 수 있지만 해당 학교들의 내신 반영 방법은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환산점이 좋은 학교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 학교마다 인재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면 된다. 아니면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 아니면 어떤 학교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계열적 합성만 맞춰도 충분하다.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1 때부터 정확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강에서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경영학과를 예를 들어보면요, 경영학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냥 경영학과 외에도 회계학과, 세무학과, 빅데이터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이렇게 다양한 경영과 연결되는 학과들을 개설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디테일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도 만들어 놓고 그 대학에 지원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사부님께서 입시 요강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블로그도 운영하신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성일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당장 올해 지원하는 고3 학생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입시닥터 전사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선 지금은 약수령 논술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진행된 학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특히 각 대학별로 환산 등급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한 입시 결과도 정리해 놨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럼 혹시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바로 수능 최저학력 대비하기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3주간의 시간이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서, 특히 이제 학교에서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얼마나 내가 수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어떤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상위권 대학은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신이 좋더라도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합격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이 1점 초반이라도 상위권 대학에 못 가고 하위권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을 못 맞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요.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최저학력 준비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국어, 영어, 수학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고3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12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3개 합이 필요한 학교를 준비한다면 국영수, 탐구 중에 어떤 거 3개를 골라야 할 것인지, 그리고 2개 합 얼마를 고르는 학교라면 내가 정확하게 2과목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 때문에 굉장히 많은 N수생들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N수생들이 대부분 높은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학생들이 최저학력 충족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최저학력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생활기록부 강화하기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은 특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방학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학생들은요, 이제 내신이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놀아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우리 고등학생들에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우리 성일고등학교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우리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을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수업을 듣다가 호기심이 생긴 부분, 아니면 더 연구하고 싶었던 부분을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생기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심화
해서 만들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편하게 보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학문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해서 자신의 생기부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문사회 캠프 그리고 차세대 과학자 프로젝트 같은 굉장히 다양한 캠프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방학 동안에 독서활동 캠프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율 진로의 생기부가 꽉꽉 찰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독서 활동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 읽는 거 많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알고 있긴 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학문을 연구할 때 아직은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아니면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예습이나 복습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문제집만 가지고 인강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간단히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지식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요, 나중에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는 아니면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궁금증이나 대부분의 연구는 책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특히 과목별 세분력 특기 사항에는 독서 활동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기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책을 반드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독서 활동을 우리 독서로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한다면 모든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기쁘게 이 독서 활동으로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알차게 해서 자신의 지식도 심화시키고 자신의 활동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사부님 말씀을 들으니 여름방학이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일고 학생 여러분들,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